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준동사의 마지막인 이제 분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제 분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니까 이제 자잘한 부분은 좀 짧게 설명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이제 분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안 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짧게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분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말이 많을 거예요. 뭐 현재 분사라든가 과거 분사 뭐 이런 것 등등등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할 게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분사는 이제 형용사라는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사가 뭐였지? 하고 이제 분사 뭐 수업하다 다른 수업하다가도 분사 얘기 딱 들으면 무조건 이제 분사는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 보어, 역할 두 가지가 바로 자동적으로 떠오르셔야 되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분사의 개념이니까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분사는 이제 동사를 이제 형용사로 바꾸는 준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개념 공부했고요. 이제 분사의 종류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분사라든가 이제 과거 분사가 있겠죠.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가 있고, 과거 분사는 이제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가 있다. 이제 적어도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룰 1번 있죠? 룰 1번 여기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56쪽에서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분사라는 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명사 수식이나 보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명사 앞에 오죠. 자, 이때는 단독으로 수식할 때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이게 cheering이라는 단어 하나가 뒤에는 crowd라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응원하는 그런 군중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앞에 오는데, 이제 분사 뒤에 딸린 어구가 있으면 이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분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이제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I'm afraid of the dog. 그러면 뭐 나는 개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돼야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짖는 개를 두려워한다 라고 하려면 그냥 the barking dog 이렇게 썼겠지만, 지금 것처럼 나를 보고 항상 짖는 이렇게 구의 형태가 꾸며줄 때는 이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에서 4번까지 다 비슷한 내용의 문제거든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요. 충분히 잘 풀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어서 이제 분사가 이제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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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이제 아마 전에 거는 이제 이전에 분사를 배웠을 때 충분히 우리가 다 배워봤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은 자꾸 설명을 들어도 헷갈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분사는 이제 보어는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주격 보어가 있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보다는 오늘은 이쪽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하는 분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투 부정사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분사를 공부하게 될 때, 분사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목적격 보어라는 거는 이제 준동사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 온 분사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목적격 보호로 쓰인 분사는 이제 목적어와 능동 관계일 때 현재 분사, 목적어와 능동 관계일 때 현재 분사, 수동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 뭐 여긴 지우셔도 되고요. 자, 이제 한번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 지금 마지막 이 자리에 이제 현재 분사라든가 과거 분사란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염두하시고요. 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여기에 이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지 혹은 과거 분사를 쓸지는 주어가 아닌 이제 목적어와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우리 분사도 그렇고 과거 분사도 그렇고 뭐 투부정사도 그렇고 이 자리에 동사를 활용한 형태를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앞으로 목적어가 할 혹은 하게 될 동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호 자리에 온 거잖아요. 이 자리가 이해하시죠? 다시, 자, 이 자리에 동사를 활용한 투부정사, 분사, 과거 분사 등이 올 때는 투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등이 올 때는 목적어가 하게 될 혹은 할 혹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동작을 설명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쓸지는 반드시 목적어랑 이 관계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렇게 서우를 하는 동사가 보이네요. 아직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서우 보자마자 바로 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오형식 지각동사 이제 이런 게 떠오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았다. 개를 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개를 본 게 아니라 그 땅에 구멍을 파고 있는 이 개를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자리에는 옵션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는 뭐 원래는 이제 지각동사는 목적어를 쓰고 모두 쓸 수 있죠. 자, 그쵸. 이제 우리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의 형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이제 dig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지금처럼 현재 분사를 써서 ing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ing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해석을 할 때 좀 더 생생한 느낌이 난다. 자, 위에 걸 해석하면 이 자리가 그냥 dig였다면 자, 우리는 보았다. 그 개가 땅에 구멍을 파는 걸 본 거고요. 자, ing를 썼다는 건 파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목적어가 직접 digging 하는 건지를 보시는 겁니다. 만약 직접 하고 있다면 예, 그쵸. ing를 쓰시는 거죠. 혹은 그냥 원형을 쓰시던가요.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I had my hair done yesterday. 나는 머리 했다는 얘기예요. 머리 했다고. 뭐 머리 잘랐던 뭐 파마를 했건 머리를 했다는 건데 자, had를 썼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게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당연히 사역의 의미를 생각하셔야겠죠. 자, 저는 너를 그냥 잘랐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는 시켰다. 내 머리가 잘라지도록 시킨 거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내 머리 입장에서는 지가 직접 자를 수가 없어요. 능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땅을 파는 게 능동이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능동이 안 되니까 doing이나 뭐 do 이런 건 안 되고 머리는 이렇게 행해지는 거죠. 대충 이해 가시나요? 그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형식 문장에서는 이제 목적어와 이제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항상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사실 따져보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처럼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나오겠지. 이러면 틀린다고요. 이제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중3이나 이제 고1 뭐 이렇게 고급 영어를 하시려면 이런 거 항상 능동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의 분사를 쓰는 주요 동사 나오는데 다 무슨 동사죠? 예, 다 당연히 오형식 동사인데 자, 이제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팁을 드리면 과거 분사가 많이 와요. 자,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거랑 비슷한 건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자, 나 오늘 머리 잘랐다. 이거를 영어로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한번 다들 한번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나 오늘 머리 잘랐어.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I cut my hair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거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나요? 네,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근데 뜻이 내가 잘랐다는 겁니다. 나의 머리를. 예, 뭐 미용실 같은 거 간 게 아니라 내가 거울 보고 내 머리를 내가 자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나는 받은 거죠. haircut 이렇게 헤어컷을 받은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남이 내 머리를 잘라준 게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I had my hair cut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지막에 나온 요 cut은 이제 과거 분사고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예. 나는 시켰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머리가 잘려지도록. 자,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래요. 자, 또 하나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우리 아버지가 세차를 했다. 세차를 한 건데, 세차를 내가, 뭐 이렇게 세차를 하게 만들었다. 세차했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세차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의미는 해석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세차하셨다. 의미는 세차하셨다. 이렇게 나올 텐데 주어진 단어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My dad 뭐 had가 나와요 갑자기.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을 하라고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단어 his car wash 이걸 변형을 하래요.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죠? 이게 사역 동사로 보시고 목적어를 줘야 돼요. 다시 his car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차는 씻겨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washed 뭐 이런 식으로 쓰도록. 그래서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P 과거 분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접 보는 거잖아요. 누가 뭐 하는 걸 보고, 누가 뭐 하는 걸 듣고, 누가 뭐 하는 걸 느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현재 분사가 많기는 한데 이거는 직접 해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룰 2번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어, 느낀 거고, 그죠? 그 땅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느낀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이 어떻게 흔들리냐? 흔들려지는 거 아니냐? 아니고요. 예, 땅은 흔들리는, 우리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ou should keep your keep이라는 동사가 보이죠. your phone 너의 핸드폰을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꺼진 상태로 유지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목적격보에 이렇게 turned 쓰시는 거고요. 자, I found 나는 발견했다. 그 도로가 어떠어떠하다는 거, 차들로 붐빈다는 거, 붐벼진다. 원래 뭐뭐로 붐비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be crowded with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런 표현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니까 붐벼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쓰셔야겠죠. 자, 그 치과 의사가 had 가지고 있다. 그의 이빨을 해석이 안 되죠. 예, 지금 뽑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죠?
그 치과 의사가 그의 이를 뽑았다. 이런 얘기가 돼야 돼요. 의미가. 그 치과 의사는 만들었다. 그의 이가 어떻게 뽑혀지도록 만든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Did you hear? 지각동사. 넌 들었니? 누군가를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걸 들으냐는 얘기죠. 두드리는 거 능동입니다. 그쵸? 자, we saw. 우리는 보았죠. 해가 떠올라지는 걸 본 거예요. 떠오르는 걸 본 거예요. 예. 떠오르는 걸 본 거죠. 그래서 rising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오답률도 높거든요. 조금 이해하시기에 힘들어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 형식으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이렇게 명사 수식할 때 쓰는 경우도 있죠. 자, 어쨌건 이렇게 감정을 수식하는 분사일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동과 수동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자,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요런 ing랑 ed를 겸하는 애들 있죠. 자, 얘네는 다 동사 원형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번에 맨 처음에 나온 surprise 있죠. 자, 이러한 단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excited는 많이 하는데 자, 요거는 무슨 뜻이죠?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그죠? 그러면 뭐 뭐라고 하냐면 놀라다, 흥분하다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어, 보통 이런 종류의 동사들은 다 뭐뭐 하게 하다요. 자, 그러면 surprise는 놀라게 하다. excite 뭐 신나게 하다. 뭐 bore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루하게 하다. 뭐 이런 뜻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surprising은 그래서 놀라게 하는을 줄여서 놀라운이 되는 거고요. 뭐 surprised는 놀라워진이 되니까 논란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를 잘 맞춰서 이제 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 텐데 자, 이런 동사들 주의하셔야 되죠. 지금 제가 밑줄 치는 경우 자, 요 경우에는 다 지금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요. 보어 자리. 자, 그럼 아까는 목적격 보어였죠. 그죠? 지금은 무슨 보어? 주격 보어. 즉, 이 형식 문장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동사들이죠. 자, 그러면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주어와의 관계. 그 학생들이 여기서 갓은 뭐 받았다가 아니고 이 형식에서는 뭐뭐 해치다의 뜻이니까 갑자기 빠르게 지루해졌다 이렇게 해야겠죠. 학생들은 지루해지는 거니까 예, 수동으로 이렇게 써 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3번이죠. I sometimes feel 그다음에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우울해진다는 거잖아요. depressed는 우울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pp 형태로 ed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레스토랑에서의 그 음식이 satisfy, y로 끝났을 때 이제 뭐뭐 하게 하다죠. 이제 만족스럽게 하다, 뭐 만족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으로 만드시면 능동이니까 그 음식 자체가 만족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만족한 거고요. I am은 satisfied지만 그 음식은 만족스러운 거니까 ing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satisfying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청중들이 자, 터치는 여기서 손대다가 아니고요. 감정에 관해서는 감동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감동시킨 겁니까? 그 공연에 의해서? 아니죠. 그 공연에 의해 감동을 받은 거니까 이럴 때는 pp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경우는 이제 명사수식이에요. 명사수식. 자, 그러면 보면 자,
나의 질문에 대한 그의 설명이 꽤 어떨까?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냥 ing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도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도 보어네요. 보어. 예, 지금 동사 다음에 보어인데 제가 어, 못 봤네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제 5번, 4번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되겠네요. 지금 뒤에 꾸며질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보어의 경우고요. 자, 다시 실수했으니까 다시. 여기는 뒤에 꾸며주고 싶어도 꾸며줄 명사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꾸며줄 명사, 거리라는 명사가 있는데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보어입니다. 보어. 자, 더 어떤 겁에 질린 소녀가 엄마한테 뛰어왔다 이렇게 했으니까 frightened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이 부분도 이제 아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 오늘 포커스는 여기 2번 분사의 보호 역할 중에서 이제 오형식 목적격 보호의 분사 오는 아이들, 예, 여기가 좀 많이 중요하니까요. 예, 복습 많이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